왜 그렇게까지 그래서 해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고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단죄해야 된다. 의원님 가세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의원님 연락습니다. 자체적으로 진급이 대단히 빠릅니다. 네. 이번에는 어디까지 갔지? 여제까지 아니야 여제 이상이었는데 이상이었어요? 뭐였지? 여신. 여신? 여신이었다. 여신이었어. 네 무슨 여신이었지? 탄핵 여신인가? 몰라 너무 모르겠다 그래. 자 뭐 어찌됐든 여신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면의 여신. 파면 여신.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3년 5개월 동안 무려 3년 5개월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그리고 사위 일가를 3년 5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고. 털었어요. 3년 5개월을. 근데 3년 5개월 동안 탈탈 털더니 딸하고 전 사위는 기소를 안 해. 그런데 단 한 번도 조사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 말이 안 되잖아 형식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은 대선판에 검찰에 끼어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건. 그 전주지검장 찐윤 대표적인 검사 이창수가 올라가서 성공했죠. 그 지금 이제 전주지검장이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칼춤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너무나 증거 없이 그냥 무지막지 기소한 거거든요. 묻지마 네. 기소한 거고 이 사건 무죄 나면 이 사건 수사한 뭐 기소한 검사들 처벌 좀 해요. 다 진짜 저는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 대선 전국에 그것도 뭐 하는 짓입니까? 조사도 이거? 없이 그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네. 기소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이 잣대로라면 이 잣대가 뭐야?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잣대라면 심우정 딸 특혜 채용 그렇죠. 그것도 논란 뇌물이지. 있잖아요. 그러면 딸이 받은 월급 심우정 뇌물이야. 이거는 똑 떨어져. 시무정한테 이거 왜 기소 안 해? 그 기소. 심우정 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청문회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그 이거 아니 뇌물로 사안이 완전히 지금 네. 그 심우정 딸은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매우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제가 보니까 검찰이 대선판에 이제 뛰어든 건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민주 진보 진영에 오히려 결집을 네.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말이죠. 나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단순히 대선판에 끼어든 게 아니라 대선 이후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후까지. 왜냐하면 이 사건뿐입니까? 지금 삼부토건 검찰로 이첩됐죠. 네. 예, 그래가지고 수사죠. 그다음에 김건희 재수사 결정났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감사원이 하던 그 군 9.19 합의에 따른 북한 지피 철거 네. 그 부실 검증이 이제 검찰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도처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검찰로. 전부 다 넘어가고 이게 저기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께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정부, 전전 정부 이게 전부 다 지금 검찰 소환하기 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음 정부에서 틀림없이 검찰 개혁합니다. 네. 이때 우리 내란 수사도 하고 이런 수사도 하고 있고 저런 수사도 하고 있고 막 벌려놓은 걸 다 갖고 있으니 이거를 방탄용 어떤 그 자기들의 독점 사건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수사 못하게 우리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선 이후까지도 그럴 수 쭉 있겠다. 버티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움직임으로도 보여진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네. 씨알도 안 먹히죠. 안 먹히지. 그렇죠. 예, 최욱이 있는 한 안 되죠. 네. 그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디올백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안 한다네. 난 그래서 이 검찰 얘네 생각이나 뭔지를 못 읽겠어. 했다가 왜 도이치모터스는 하고 또 디올백은 영상까지 있고 아주
깔끔한 사건인데 이것도 그쵸. 왜 안 하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거? 그 내부적으로 아마 서로 싸운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뭐 대검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적 결론을 내는 건데 디올백 수사 해야 돼요. 저것도 알선 수재 등 그 죄가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시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거 재항고해서 대검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네. 디올백 부분은 하고 도이치모터스는 뭐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거는 신병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건은 우리 여신님하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건인데요. 네. 수요일에 우리가 한동훈 이야기하면서 너 수요일에 같이 네. 했잖아. 채널A 사건 이야기한 거 기억나죠? 채널A 기억나죠. 한동훈하고 채널A 기자가 공모해서 진보 인사, 유시민 등을 나락 보내려 했다라는 혐의 기억나죠? 그림 그려주고. 근데 이것을 이제 수사하고 감찰해야 밝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대놓고 방해했었죠. 기억나죠? 네. 심지어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니까 독직 폭행으로 와, 정진웅 검사를 프레임 전환시켜가지고 맞아. 독직 폭행으로 기소했어. 압수수색 과정인데. 과정인데. 그냥. 근데 결과적으로 정진웅 대법 무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 사기야. 기억나지? 네. 다 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검사 이정현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정현. 이정현도 채널A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하고 대립각을 세운 거야. 이정현도. 근데 윤석열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정현 검사 한직으로 갑니다. 한직으로. 좌천이요? 좌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그냥 좌천. 네. 근데 이것도 부족했는지 얘네들은 이걸로 성에 안 차잖아. 이것도 부족했는지 박성재 얼마 전에 탄핵 소추 통과됐다가 헌재에서 살아가지고 다시 직무 복귀했지. 네, 박성재. 직무 복귀하자마자 이정현 정직 1개월 때려버립니다. 좌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좌천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그게 만족 못하고 너 그때 윤석열하고 대립각 세운 새끼 이 새끼 그냥 정직 1개월. 근데 대회 명분은 뭐예요? 대회 명분은 뭐냐면 논문이에요. 논문. 이게 뭐냐면 이제 어디에 가 있냐면 이분이 이게 좌천됐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어요. 근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규정에 보면 논문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규정 아닙니다. 규정이 아니고 예, 그거는 그냥 그게 그냥 규정이야. 규정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규정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논문을 제출해야 네. 되는 건데 연구 논문을 제출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징계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년 안에 써야 된다 논문을. 그러면 업무가 많아서 만약 그걸 못 쓰는 경우는 몇 개월 더 연장해 주세요. 또는 뭐 6개월 연장해 주세요.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한에 연장하는 걸 좀 못 맞췄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그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해가지고 또 징계가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보복이지. 그렇지 보복이죠. 왜냐하면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가서 이게 뭐 사문화된 규정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교수들 같으면 기한을 잘 지켜야 되지만 검사하다가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 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연구 논문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승인 기간을 못 맞췄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훈령이네, 훈령. 그 훈령. 보복 징계예요. 그리고 이정현 검사장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에 그 제가 감찰한 윤석열 감찰안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때 감찰했던 분이야. 이거. 윤석열 감찰의 중요한 비위 수사 채널A 수사 방해의 수사 담당자 차장 검사였어요. 이정현 검사장이 중앙지검에. 그래서 차장 검사로 수사 책임자였는데 너무나 방해를 받은 거예요. 윤석열 측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정현에 대한 그 조서, 제가 조사한 그 조서를 읽고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구구절절한 수사 방해 속에서도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사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무연수원 보내는 건 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거기서 근무를 한 건데 제가 저런 논문 뭐 이 연장 승인 안 받았다고 징계한 사례를 못 봤어요. 네. 제가 감찰 담당관이었잖아요. 네네. 저런 사례로 징계를
말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정직 1개월은 네. 중징계예요. 그렇죠, 중대 비위라고요. 아, 중징계. 그러니까 중대 비위 이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 논문을 쓰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복성 징계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친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기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정현 검사장에 대해서 보복 징계하는 거, 이게 지금 마지막 칼춤 보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떤 그리고- 일관된 힘이 지금 작동은 하고 있네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그 자기들 한풀이 하는 거라고 아. 볼 수도 있고요. 박성재 장관이 탄핵 소추되고 돌아와서 또 출입구 본부장을 또 잘랐어요. 맞아. 그 윤석열 출국 금지했다. 네. 이걸로 그러니까 그냥 맘대로 그냥 화나면 다 저렇게 보복성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박성재가 진짜 문제가 많아. 박성재 이자가 지금 알박기 인사 또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법무부 감찰관, 감찰부장은 검찰 개혁의 한 축이고 네. 그 새 정부가 되면은 이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을 담당해요. 내란에 관여한 검사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에 관여한 비위 저지른 검사들을 전부 다 감찰해야 되는 자리예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임기 2년, 3년짜리를 알박기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심각해. 정부 말기에 그러면 이거는 새 정부들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이 새로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또 시끄럽고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성재 장관은 멈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알박이 징계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 12월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걸 못 하고 있다가 네. 탄핵에서 복귀해가지고 네. 요번 10일에 4월 10일 날 맞습니다.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정부가 되면 정말 꼼꼼하게 끝까지 맞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럼요. 가혹하게 그렇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야 그냥 돼.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요. 아 이게 그럼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요거는 진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막 뭔가가 교체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급변할 때 네. 그때 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 그렇지. 탈바꿈하는 사람들이 아.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보면은 윤석열 같은 애가 또 요직에 앉게 됩니다. 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너무 경험을 많이 했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내가 뭐 실명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해서 네,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더 화가 많이 나 계시겠지만 윤석열 당시 징계 과정에서 윤석열의 완벽한 편 들었던 사람인데 네. 지금은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행동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그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냈다는 이유로 아, 진짜. 온갖 방송에 나와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네.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사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사람. 찾아라. 누구야? 의원님 왜 그렇게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사람. 있습니다. 하면 네.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사표 낸 어쨌든 사람. 어쨌든 왜 그렇게까지 해요? 사표 낸 사람. 인터뷰도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그만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돌아다니면서. 와, 나 지금 얼굴이 진짜 인터뷰 많이 했습니다. 내란의 밤에 맞는데? 사표 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이 그만해. 그만 얘기해.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그래서 해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고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단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찰 개혁 하시잖아요. 검찰 개혁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거든요. 인사는 가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상 필벌이 확실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 박은정 의원님은 또 예. 그 가정을 다 예. 고생 많이 다 하셨으니까 아셨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그 있으신 세탁하는 거지. 사람들은 제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잠안 오는 밤에 꼼꼼히 다 생각나 생각해놓고 생각납니다.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명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명단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그렇습니까? 블랙리스트. 아, 그거 블랙리스트. 아, 그러죠. 큰일 납니다. 생각만. 말씀해주세요, 제 그냥.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가세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네, 의원님 기다려.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빌드업도 있고 버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악셀 꽝.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지금 대혼란이야 지금. 이제 의원님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